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작년 한 1월경이었죠. 네, 2020년 1월. 네. 친동생이 연락을 취해 왔는데 저는 처음에 메일을 봤었어요. 눈을 의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범죄 기간도 15년이고 게다가 가해자는 친부고 친동생이 이제 연락을 취해 왔었을 때 저희는 이게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보냈었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본 결과 믿기지 않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인 거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 범죄 행위가 그 친부와 피해 여성분만 두 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친모도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 범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집에서 일어난 범죄를 묵인을 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 피해 여성분이. 그래서 김 배우께서 그때 직접 피해자 대리를 뭐 조건 없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첫 번째로 조치한 게 이제 서울로 거처를 무조건 옮기시라. 그 남동생분이랑 함께 서울 거쳐 옮기시라. 맞아요. 그때 사실은 그 친부라는 작자가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있었고, 사실 뭐 집과 직장만 다닐 수 있게, 그다음 뭐 연애도 못하게, 사람 못 만나게 무조건 집으로 오도록 하고 있는 20대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정말 다행히 탈출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임시거처를 잡았었죠. 바로 그래서 이제 김 변이 고소 대리를 진행을 했고, 뭐 증거는 사실 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범죄들이 다 밝혀졌고, 빠르게 재판에 구속이 됐죠. 그때 맞아요. 사전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SBS의 궁금한 이야기와에서도 방영이 되는 바람에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사건을 알게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과 그리고 분노와 응원과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그래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사건과 착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사실 1심에서는 25년이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 이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인 저희조차도 이 25년이 말이 되는 형량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근데 죄형 법정주의의 헌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유기징역 상한선의 수준에 거의 달하는 정도의 선고였고, 그리고 이 가해 남성 친부의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죠. 50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25년의 형기를, 이건 뭐 가석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채우는 시점이 이미 거의 뭐 사망에 도달할 나이, 혹은 뭐 사실 교도소에서 이 60대의 노년을 보내면 몸이 굉장히 병약해집니다. 맞아요. 제대로 된 건강 관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기로 다 출소한다 하더라도 완전 연락을 두절한 채로 살고 계시다면 2차 피해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구나. 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또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제 나왔었죠. 선고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이 5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형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20년형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셨던 사건이어서, 왜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20년형으로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인으로서 쭉 그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피해자분 끝까지 도와주셨던 김 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중간에 어찌됐건지 간에 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다 보니까 정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제 그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던 거죠. 와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양도를 할 테니까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래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내건 거죠. 그렇다면은 형사 합의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는 대가만으로 해가지고 그냥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때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거기 동의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아마 판결문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고요. 김변 말씀대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데 민사상의 재산상의 분쟁에 관해서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리고 또 이 민사상의 합의를 김변이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끝까지 버텨서 판결을 선고받고 임의로 변제를 안 하면 또 그 재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고, 또 다 찾아내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민사는 합의로 네. 일정 금액을 딱 일시불로 받거나 뭐 부동산을 양도받거나 하는 것이 훨씬 피해자를 위해서 나은 판단이라고 고려를 하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사실 뭐 명시적으로 이제 판결에서 사실 형량이 5년 정도 깎였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비례 원칙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은 게 비례 원칙이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은 단일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형량이 20년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그래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성범죄 처벌 자체가 뭐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이 많았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이만큼 줄 수 없었던 건데 이 정도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보수적인 이제 상급 법원에서는 형량을 좀 깎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네. 법관들의 판단 기준도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형량의 기준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국민의 법감정 이런 얘기 차치하고라도 사실 아직 부족한 게 맞죠. 그게 왜 단일 범죄에서는 20년의 양형 기준표에 따른 건데 양형 기준이라는 건 이제 법원이 만드는 건데 그 기준점 자체를 만들라고 사법부의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쥐어진 건데 그 기준점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유약하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올바른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김변 말씀대로 이 고등법원 판결에 합의가 된 부분 적신되지 않았지만 분명 그런 점, 그러한 이제 비례 원칙에 관한 점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점을 이제 고려해서 그렇게 판결한 것 같고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결과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한 60에 가까운 나이에서 20년 정도의 형기를 보내고 나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 사이에 뭐 피해자분께서는 당연히 이건 뭐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절연하시고 지리적으로 또 먼 곳에 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거죠. 그리고 사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나가지고 용기를 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피해자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봤나 봐요. 알아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뭐 형량이 5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50대인 그 작자가 나오게 되면은 2차 가해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고소를 못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지금 20년이라는 형량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는 굉장히 안도하고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해도 정말 다행인 거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최종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고 이 사건 최종 결과 나와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결과를 말씀드리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